자, 딩딩딩 홈뮤직은요, 학원처럼 초기 시설비나 유지비 이런 거, 우리 아까 복잡했던 거 있죠? 그거 다 XX.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수업만, 레슨만 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바로 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드는 거 없이 진짜 레슨만 하고 400? 벌 수 있어요. 정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개인 레슨 하면 되잖아요. 개인 레슨도 레슨만 하고 페이를 받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개인으로 레슨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딩딩딩이 같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개인 레슨을 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쵸? 저도 있어요. 그 개인 레슨을 한 적이 대학교 때였나요? 네, 그때 저도 한 번쯤은 선생님들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 레슨 하겠다고 막 A4 용지에 이렇게 써가지고요, 밑에 문어다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아저씨 한 번만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붙여서 진짜 하나 소개가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발품을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 레슨을 했을 때 조금 힘들다, 이거 좀 힘들다 했던 부분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피아노가 없는 아이들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실컷 상담 다 했는데 어머니 혹시 피아노 있나요? 하면 아니요? 하면 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 부분과 또 하나는요, 레슨생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저도 생각해보면 뭐 한 군데 한 아이를 레슨을 잘 해서 또 입소문이 나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많이 하면 한 5타임 정도? 그쵸? 그래서 그 이상 개인 레슨은 어떤 적정 수준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 한계점들이 개인 레슨에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딩딩딩과 함께 하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피아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피아노가 없는 친구들은 레슨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딩딩딩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 대여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났네요. 네, 레슨 하면 돼요. 그쵸? 자, 근데 무려 88건반이에요. 숫자 보이시죠? 88. 네. 뭐 장난감 수준의 이런 건반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랜드 피아노가 88건반이잖아요. 그 정도의 건반이 다 있는 피아노로 대여를 해드려요.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애가 피아노를 뭐 잘 할지도 제대로 할지도 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피아노를 사줄 수 없잖아요. 이런 엄마들도 계시고요. 또 집에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사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 휴대용으로 아주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 피아노가 엄마들이 처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낮죠. 엄마들이 이거 해주네?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대여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레슨생 모집에 한계가 있었어요. 개인 레슨은 소개를 해도 그렇게 막 타임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딩딩딩은 어떻게 해주나요? 네, 지역별 맞춤으로 해서 온라인 홍보를 해드립니다. 해드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해드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내가 수업하는 그 지역에 엄마들의 좀 특성이 있잖아요. 왜 교육열도 구마다 다른 거 아시죠? 네, 어느 구마다 이제 교육열이 높고 낮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가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거에 더 반응을 하는지 좀 분석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홍보는 타이밍입니다. 시기. 여러 시기가 있잖아요. 입학 시즌, 졸업 시즌, 뭐 방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아주 맞게 딱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시면 뭐 마포 땡땡 카페 이런 거 있죠. 마포 땡땡 카페.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신학기에 이렇게 딱 신학기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써가지고 자료와 함께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맘카페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홍보를,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대구 땡땡 맘카페 이런 것들도 다 그에 맞게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에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글을 올라가면요, 엄마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댓글을 달기 시작하죠. 많게는요 100개 이상도 막 달려요, 엄마들이. 그럼 이 댓글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직접 응대를 합니다. 뭐 엄마들이 우리 애는 몇 살인데요, 뭐 수업료가 궁금해요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네 어머니 가능합니다, 얼마고요 얼마고요,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쪽 지역인데 수업이 가능할까요 하면 네 어머니 가능합니다, 뭐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세요,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바로 저한테 연결을 해줘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홍보한다고. 그쵸? 근데 레슨생이 내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입에서 들고 가가지고 입에서 작성 받고 수업 시작 끝.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레슨으로 막 내가 전전긍긍 카페 다니면서 막 어떤 엄마 레슨을 찾아요 하면은 바로 쪽지 보내가지고 1대1 어머니 쪽지 드렸습니다 하면 또 누군가가 보내가지고 나는 순위에서 밀려. 그럼 못해. 막 이런 상황 아시죠? 그리고 막 내가 직접 찾아서 홍보하지 않아도 딩딩딩에서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다 해서 나한테 레슨생을 이렇게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저희 지사 중에 최근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세종지사는요 2달 만에, 시작 2달 만에 30타임,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제가 며칠 전에 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50타임 임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겠어요. 저 따라올 것 같아요, 세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니까 아까 레슨생 한계가,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 했던 그 개인 레슨의 좀 어떠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지원이 돼서요, 모으기가 너무너무 수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말고 조금 전에 한 27타임 정도 수업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그 정도 일주일에 27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주 1회가 있고요, 2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 1회 하는 친구도 있고 2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학교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또 다 다르잖아요, 학년별로.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는 날은 한 2시 정도부터도 레슨이 짜여지고요. 늦게 시작하는 날은 3, 4시 정도? 이렇게 돼서 많게 레슨을 좀 많게 하는 날은 6, 7타임 정도? 그 다음에 좀 적게 하는 날은 한 4, 5타임 정도? 이렇게 짜여져서 이제 한 주에 27타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날은요, 제가 뭐 아침에 이제 초등학교 앞이나 엄마들이 픽업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가지고 현장 홍보 살짝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홍보도 살짝 하고 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할 시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수업하러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고 소개가 되고 뭐 홍보로 이제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타임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들어오는 수업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강사를 한 명 채용해야겠다. 이제 나름의 제 사업의 확장이죠. 그래서 마침 그 타이밍에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 혹시 레슨할 친구 소개 좀 할 친구 없냐고 온 거예요. 오, 잘됐다 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저의 수업을 네, 좀 이렇게 떼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수입을 일정 좀 나눠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수업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제가 전체 회원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수수료 정도를 이제 제가 배분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또 이제 레슨을 하게 되니까 수업이 또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면 한 타임당 뭐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니까 네, 명수 늘어난 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두당 계산해서 수입 나오죠. 자, 그러면 월 400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쵸?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월 4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수업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나? 그러면 강사가 지금 2-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수입이 월 400이 아니고 월? 네, 어떡해요. 저 부자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의 앞으로의 수입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저도 수업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또 하나 있죠. 이 홈뮤직은요 1:1 개인 레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방문을 하는데 다른 개인 레슨과 또 다른 업체와 좀 차별성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학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강했던 것들을 이제 좀 이 개인 레슨에 좀 도입을 해봐야겠다 해서 특강을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악기들도 집으로 가져가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엄마들의 만족도도 컸고요. 엄마들의 반응도 이런 악기를 수업해요 하시는 엄마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당연히 즐거워하죠. 너무너무. 맨날 피아노만 치다가 악기 신나게 연주하고 하면 얼마나 환기도 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아이들한테도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했고요. 엄마들에게도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소개가 또 저절로 막 들어와서 몇 타임은 거저 이제 늘어나게 됐었어요.